야, 거짓말 좀 하지 마. 그 시선 여기 있잖아. 선생님 거짓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저 봤어요. 라이어. 목숨 걸고. 알았어. 자,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형과 삼각함수를 기본 문제 11-11번까지 풀었어요. 태연아.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정석책 157쪽에 있는 삼각함수 활용편, 실제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쌤이 방금 전에 기본 문제 11-12번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거든. 자, 기본 문제 11-12번 한번 봅시다.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A에서 산 꼭대기 P를 올려본 가게 크기가 45도였다. 지금 그 정석책의 단점이 그림을 좀 가리세요.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좀 가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나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니까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A에서 산 꼭대기 P를 올려본 가게 크기가 45도였다? 그럼 쌤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일단 A라고 잡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여기 있는 P를 올려다 본 가게 크기, 그럼 난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 크기가 얼마다? 45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P를 향하여 경사도가 30도인 길을 따라서 2km 나아간 지점, P를 향하여 경사도가 3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지금 45도잖아. P를 향하여 30도가 되게끔 요렇게 간 거야, 지금. 요렇게. 갔어, 얘가. B 지점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 각은 30도가 될 만큼 해서 경사도 P를 향해서 쭉 가고 있었는데, 갔다가 2km만큼만 갔대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2km만큼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에서 P를 다시 올려다 봤더니 60도가 되더라. B에서 그럼 다시 여기는 이 B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린 거고, 여기다 다시 올려봤더니 이게 60도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이 산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라. 궁극적으로 나보고 구하라는 건 얘가 해수면, 왜냐면 A가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자, 이게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 땀 한 땀 들어가 봅시다. 먼저 30도, 여기 지금 90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치? 특수각이기 때문에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거야. 여기 얼마인가요? 1. 그렇지, 1. 그럼 이 길이가 1이라는 거 당연히 알겠고, 그럼 여기가 1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X를 구해야 되는데, 쌤이 지금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30도 요것만 우리가 지금 본 건데요. 우리 여기 보니까 몇 도도 있냐면 45도도 숨겨져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그 45도가 사실상 어디냐면 이 45도를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건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또한 얼마 된다라는 거?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 될까? 1대 2대 루트 3에서 루트 3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내가 지금 X를 사실상 구하고 싶은데 X에 대한 정보가 없는 나머지 우리가 뭐에 대한 도입을 시켜줄 수 있냐면, 나 이 길을 모르니까 여기 길이를 A라고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나 지금 여기 A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이 길이가 바로 A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네. 괜찮나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될까? 그렇지. 이 길이는 루트 3a라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면 식 하나가 나오지. 여기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보시면 루트 3a 플러스 1은 뭐랑 똑같다? 루트 3 더하기 a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a가 얼마? 1. A값이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물론 A를 이쪽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줘야 되긴 하겠지만, 자, A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1, A는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A값이 바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서는 쌤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따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수선의 발 하나만 내려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특수각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쌤이 바로 들어갔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11-13번. 기본 문제 11-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다 위에 있는 두 섬의 P 지점과 Q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친절하게 그림을 다 제시를 해줬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앞에 봐봐.
여기가 A 지점이고 얘들아 여기가 P 지점이야. 그래서 지금 얘가 뭘 얘기를 하냐면 P라는 여기에 어떠한 섬이 있고 얘들아 P라는 어떠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Q라는 어떠한 섬이 있었거든. 근데 Q라는 섬이 있는데 그 Q라는 섬에는 뭐가 있냐면 약간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간물대 같이 뭔가 이렇게 서 있는 높이 서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 서 있는 뭐라고 얘기했니? 여기 철탑이 있대요. 철탑. 그래서 그 철탑 여기 꽃 위에 여기 위에를 R2라고 지점을 이제 명칭을 붙인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P 지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B 지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A, P, B를 관찰을 했을 때 B, A, P에 해당하는 이 각이 몇 도냐면 얘가 지금 110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각이 110도고요. 여기 있는 이 각은 53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있는 Q 지점까지 얘를 쭉 연결을 시켜서 A하고 여기 있는 Q 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여기 있는 이 각이 아이고 여기가 아니잖아. 그치? 이 각이 아니라 이 각 있죠? 여기 110도 하고서 어떤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QAP에 해당하는 이 각 있죠? 이 각이 지금 6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얘가 이제 여기 그게 있잖아. 여기 그 철탑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철탑의 위에 윗부분이랑 얘랑 이제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수직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이게 입체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각도를 5도야 라고 주어진 거야. 괜찮나요? 그리고 PQ 철탑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270m.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70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은 거는 여기 AB의 길이도 잡아줘야지. AB의 길이도 750.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이거야. 도대체 PQ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 자,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걸 묻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PQ를 연결한 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삼각형 하나를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PQ를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삼각형이 가장 유력하냐면 얘지. P하고 뭐 연결해? A하고 연결해.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돼? 띵 들어가서 여기 Q. 지금 빨간색 삼각형 보여? 삼각형 A, Q, P라는 삼각형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것도 알려준 거야. 여기 있는 60도라는 이 각도, 여기 있는 Q하고 A, P에 대한 각이 60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충분히 J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단, 뭐를 아는 경우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이 길이도 알 때만 우리가 저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됐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의 첫 번째 저 길이부터 한번 가봅시다. 무슨 길이? AQ에 대한 길이부터 한번 가봅시다. AQ.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하고 싶은데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삼각형 보여? 노란색 삼각형 요거. 수직 요렇게 삼각형 보이지? 그치? AQ를 구하기 위해서는 쌤이 저기다 수직 이렇게 해놨어. 요렇게. 여기가 지금 Q, 그 다음에 여기가 P, 아니 여기가 R, 그 다음에 저희가 A라고 돼 있는 저 길이 있잖아. 여기에 각도가 5도라고 돼 있고 지금 PQ의 길이가 270m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AQ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270, 여기가 5도야. 그럼 나 이거 지금 보니까 AQ분의 뭐가? QR이 탄젠트 5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시 갈게. AQ분의 뭐? QR. 이게 지금 탄젠트 5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나는 따라서 AQ를 구하고 싶네. AQ는 이라고 바꾸려면 얘하고 얘가 순서가 바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탄젠트 5도 분의 저기 있는 QR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탄젠트 5도는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로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0.09로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0.09분의 QR의 길이는 지금 얼마? 270m요 라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3000 단위는 미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3000m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위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3km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AQ의 길이 구했어요. 궁극적으로 빨간색 삼각형을 할 건데 여기 있는 AQ의 길이가 지금 km로 바꾸면은
3kg로 바뀐다라는 걸 이제 구했고, 그럼 뭐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직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철탑이잖아요. 높이가 있잖아. 쌤이 이게 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밑바닥의 상황에서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밑바닥에서 거리까지만 구했을 때 얘는 혼자 이렇게 철탑이 있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우리가 여기 밑바닥에서 놀고 있었을 때, 저 PQ 혼자 여기가 Q고 여기가 R 이렇게 됐던 거지. 여기서 이제 여기 지점 P,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은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얘 혼자, 그러니까 요렇게 갔을 때 요게 지금 5도다 이렇게 됐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기 있는 AP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네. 두 번째. 저기 있는 AP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제 뭘 좀 들여다볼 시간이야? 삼각형, 그렇지. 여기 지금 보니까 A, B, 그 다음에 여기 P, 그래서 P, A, B에 대한 저 하얀색 삼각형. 여기는 각도가 얼마라고? 110도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각도가 얼마라고? 53도. 그리고 여기는 얼마냐면 지금 750m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P의 길이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이용하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각, 여기 각 P에 대한 사인 750 여기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또 길이가 하나가 뭐 제시되어 있는 게 없나? 필요 없지 않아요? 사인 P가 17도인 나오잖아요. 17도 사인, 그렇지, 맞아. 이 사인 17도가 지금 나와 있죠. 오케이, 갈게요. 그럼 나는 사인 P. 근데 그 P에 대한 각도가 110도, 53도니까 몇 도야, 여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 17도 분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750m가 뭐랑 똑같다? 나는 지금 얘를 찾아야 돼, 얘를. 그럼 AP에 대응된 여기 각, 사인 53도 분의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P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사인 17도가 문제에서 0.3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0.3분의 750은 사인 53도는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0.8. 0.8분의 3분 AP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계산을 하면 3분 AP의 길이가 2000 단위는 미터라고 나온대요. 근데 2000m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단위를 3kg라고 바꿨으니까 여기도 그냥 뭐라고 바꾸면 돼? 2kg라고 바꾸면 되겠지. 그럼 저 마지막으로 빨간색 삼각형 지금 두 개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건 뭐야? 코사인. 그렇지. 코사인 제2법칙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딩딩딩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60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런데 여기는 x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코사인 제2법칙 갑니다. 우리 훈제가 한번 해볼까요? x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코사인 아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3으로 끝나지 않잖아.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렇지.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x의 값을 대답해주면 끝이 문제입니다. 됐나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1-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럼 루트 7은 안 써요? 루트 7이요? 네. 아니, 문제를 저거 하다 보면 루트 7이 나오나 본데? 저 x제곱이니까. 태연이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근데 너 코사인 제2법칙은 안 외웠지? 외웠는데. x제곱은 하면 저거 얘기할 수 있어? 그쵸. 왜 맨날 항상 그쳐라고 얘기를 하지? 질문하는 거잖아. 근데 그쳐 질문이야? 아니요. 할 수 있다 이거야? 네. 그래? 알았어. 자, 기본 문제 11-14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SPR이라는 삼각형에서 선분 SP는 A고요. 그 다음에 SQ는 B고 SR은 C다. PQ 선분 PQ의 길이는 2고요. 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1일 때 ABC 사이의 관계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11-14번. 11-14번의 1번 문제인데 특이한 문제네요. 이거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띡 잡아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야. 이 길이는 A, 이 길이는 B, 이 길이는 C라고 얘기했을 때 ABC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 S, 그 다음에 여기는 PQR.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한테 ABC에 대한 관계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2, 1만 주어져서 얘는 지금 사실 여기 SQ, 이 선분은 이름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사실 이름이 없는 놈이에요. 어떠한 룰이 없어. 그치? 그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그렇지.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주면 돼. 어떻게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각 있죠? 그냥 내 맘대로 세타라고 잡으세요.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이 삼각형으로 코사인 세타 충분히 표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 큰 삼각형으로도 코사인 세타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보세요. 코사인 세타를요, 쌤이 표현을 할 거야. 뭘로 표현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다 쓸 수가 없고 뒤쪽에다가 삼각형 PSPQ, 삼각형 SPQ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내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들어가면은 봐봐. 2배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서 얘랑 얘는 뭐 해야 돼? 곱하고 2A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하고?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은 B제곱으로 빼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제2코사인 법칙에서 방금 전에 쌤이 한 것도 외워야 되지만 태연아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도 또 표현을 할 수 있어. 어떤 삼각형으로? 이 큰 삼각형으로. 그래서 내가 삼각형 SPR이라는 삼각형으로도 표현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 가볼게. SPR로 표현을 한다. 그럼 2배의 저거 더하면 얼마야? 3 곱하기 A 분의 그 다음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얘하고 어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어떤 건가? 일직선 위에 있는 해수면 위에 세 점 PQR에서 산 꼭대기를 올려본 각의 크기가 각각 60도, 45도, 30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쌤이 일직선 위에 PQR이 있다라고 했어. P, Q, R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이 약간 이렇게 평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너네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 여기 이제 산 꼭대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산 꼭대기가 뭐야? 산 꼭대기가 어떤 점이다라고는 안 나왔어. 이거 산 꼭대기 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쌤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Q가 있고 여기도 R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쭉 올려다 보고 또 하나 여기서도 내가 쭉 이렇게 올려다 보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내가 쭉 올려다 봤다.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그 가게 크기가 지금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려졌지? 다시 그릴게. 그러면은 그림을 제일 쉽게 잘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방금 전처럼 그려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한번 다시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다가 쌤이 요 점을 잡아놓고 좀 더 높이 자, 여기서 이제 P, Q, R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내려 평면이니까 이렇게 내려서 일단 얘부터 바라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 그럼 요거 수직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P, Q, R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을 때 P에서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60도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는 이 각도는 60도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다음 두 번째는 Q에 대해서도 바라본다라고 하면 Q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 요거 이렇게 바라. 그럼 여기서도 수직 이렇게 들어갔을 때 Q에서 올려다본 각의 크기는 지금 얘는 45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R 연결. 그리고 얘도 요렇게 내가 올려다 봐. 그럼 여기는 이게 이번에 수직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30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PQ는 2km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Q 여기 길이를 알려줬어요. 여기가 지금 2km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R이 1이래. QR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나머지는 어떠한 건 없고요. 나한테 지금 이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한테는 얘를 구하래. 이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들어가 주는 게 좋을까? 코사인. 일단 지금 나한테 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여기 길이 x에 맞춰지거든요. 아니야 훈지야, 너가 생각해 머릿속으로 지금. 여기 x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x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뭔가 다른 정보로부터 x를 구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를 알려줬어.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알려줬다라는 소리는 나보고 여기는 x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밑바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거 괜히 한 게 아니죠 지금?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밑바닥에서 뭔가를 얘기하라는 소리는 나머지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쌤 저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저 이 길이도 알아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충분히 얘 x 하나만으로 나머지 변 길이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 길이부터 가볼래? 여기 빨간색 길이. 요 빨간색 길이는 지금 여기가 3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뭐라고 들어갈 수 있어? 루트 3x라고 들어갈 수 있고요. 노란색 삼각형 집중합니다. 노란색 직각삼각형. 여기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x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도 x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60도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하얀색 길이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3분의 1x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이 문제는 지금 밑바닥에 있는 그 삼각형으로 얘기를 하시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쌤이 잡지는 않았지만 PQR S라고 잡아버리고 얘를 다시 밑바닥에 있는 거 쌤이 쑥 돌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앞전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S 있고요. 여기가 P, Q, 그 다음에 여기가 R 이렇게 됨으로써 P, Q, R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고요. 자, 이 길이가 1입니다. 라고 들어감으로써 SP에 대한 길이는 루트 3분의 1x예요. SQ에 대한 길이는 x고요. SR에 대한 길이는 루트 3x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관계를 찾아서 뭘 구할 거? x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각 하나를 어떻게 함으로써? 부여를 함으로써 뭘 이용할 수 있다? 제2 코사인 법칙. 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씨. 영이 아 진짜 저번주에 이러면 쌤 편집해야 되잖아. 자 볼게요. 기본 문제 11-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42도인 각을 이루면서 점 O에서 만나는 두 개의 강 사이에 마을 P가 있다. 강변의 두 점 A, B를 잡아서 P, A, B를 연결하는 삼각형 모양의 길을 내려고 하는데요. OP가 50km일 때 PA 더하기 AB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앞에 보시고 얘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몇 번이죠? 15번 15번. 자, 여기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42도를 이루면서 이게 이제 강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을이 지금 여기 마을 P가 있는데 마을 P를 이 강을 한 번씩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을 한 번씩 띵띵띵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강에 도착하는 이 지점을 A, 강에 도착하는 이 지점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는 이건 거지. PA 더하기 PB 더하기 그 다음 뭐야? AB 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겠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울 때 있잖아요. 그 단원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저 각에 대해서는 언급되진 않았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단거리, 뭐 거리의 합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최단거리와 그치, 정답이지.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최단거리와 그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칭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쌤이 P를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마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을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마을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쌤이 PA 치고 B 치고 딱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은 그냥 이 강가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고요. B라는 점도 이 강가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A하고 B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소리라서 A가 대칭을 시킬 때는 고정되어 있는 이 놈을 어디에다 대칭을 시키면 되냐면 얘가 어디에 위에 있는지 그 선이 바로 대칭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정점인 P를요 대칭을 시킬 때 일단 여기 이 강가에 대해서도 쭉
쭉 해서 대칭을 딱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수직하고서 뿅뿅 뿅뿅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고 그걸 쌤이 P'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이나요? 여기 있는 PB의 길이 대신에 쌤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또 한 번 여기 있는 P를 이번에는 이 강가에다가 뿅 하고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직하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다 라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P2'이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PA 길이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로 대체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A 더하기 AB 더하기 PB 이 길이는요. 얘 더하기 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세 개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뭐하고를 연결을 딱 하면 되겠어? 얘하고 얘를 딱 연결을 해버리면 띵 들어가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P 더하기 PB 더하기 AB의 길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럼 나는 얘를 또 요렇게 한번 연결을 해주고 여기다 또 요렇게 한번 연결을 할게요. 쌤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문제에서 이거 하나를 알려줬거든. 뭘 알려줬냐면 여기 딩딩딩딩딩딩딩 가서 OP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OP의 길이가 지금 현재 5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5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약간 좀 큰 삼각형으로 요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지금? 그치? 그게 그대로 대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50이라는 이 길이는 그대로 대칭이 된 이 길이도 어때? 5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또 한 번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삼각형도 그대로 대칭이 돼서 여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50이었다면 이 길이도 5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볼게요. 쌤이 여기에 있는 각을 동그라미, 여기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각을 동그라미,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각을 x라고 잡는다면 5하고 x를 더하면 몇 도다? 42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대로 합동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그대로 합동 대칭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각은 5 더하기 x는 42도인데 여기는 이 각은 2 동그라미에다 2x를 더한 거야. 그럼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80. 그렇지. 84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나보고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 충분히 뭘 이용할 수 있다?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한번 가볼게요. 자, x의 제곱은 갑니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0 그 다음에 코사인 저희 몇 도? 84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이 문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코사인 84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이 문제가 이걸 알려줬어. 사인 6도. 사인 6도는 0.1로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알려줬더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코사인 84도가 필요한데 사인 6도는 왜 알려줬을까? 얘를 뭘로 바꿔라? 파이? 코사인 90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몇 도? 6도.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코사인 90도라고 하면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일단은 사인 6도라고 잡아주시고 부호 체크를 해야 되는데 84도는 예각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가 않죠. 그냥 사인 6도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은 얘는 지금 2,500에다 2,500이니까 얼마? 5,000에다가 빼기 이거 곱하면 얼만데? 2,500.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곱해봐 얼마야? 100이지? 100에다 50 곱하면 5,000인데 사인 6도 얼마라 그랬어? 문제에서 0.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린 거지. 그럼 답이 얼마? 그렇지. 4,500이 답인데 이건 x제곱인 거야. 그치?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되는 건데? 36도. 응? 36도 아니야? 900에다 5 곱하면 맞네요. 30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단위는 킬로미터 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 제2코사인 법칙 쓰는 방법 얘기한 거야. 괜찮지? 오케이. 넘어가서 11-1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6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11-16번은. 근데 11-16번을 풀기 전에 너네한테 이 얘기를 먼저 좀 할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얘들아. 앞에 보시고 두 정점에서 바라본 각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두 정점에서 바라본 가게 크기가 일정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문제에서 지금 정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두 정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점, 움직일 수 있는 동점 P가 있을 때 각 PA, PB가 30도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점 P의 자취를 한번 구해보겠니? 자취라고 해서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저 점 P가 움직이는 그 규칙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근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A, B를 고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정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하고 B를요. 쌤이 좀 고정을 시켜놓고 A, B 고정. 그래서 일단 이걸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해놓고 A, P, B가 30도다? 그럼 나는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P, B. 그럼 이렇게 한번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점을 쌤이 P라고 잡았을 때 여기의 각도가 30도다 라고 이렇게 하면 저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여기다 표현을 해보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딩 때 배웠던 그 개념을 살짝쿵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딩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얘를 배웠거든. 뭐? 원주각. 원주각이라는 걸 배웠어. 원주각이 뭐였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쌤이 한 호를 정해놓고 이 점에 대해서 요렇게 두 정점에 대해서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원주각이랑 어떤 원을 위에 있는 점을 잡던지 간에 여기 있는 원주각이나 여기 요렇게 있는 이 원주각이나 세 개의 원주각이 다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럼 약간 까리하게 느낌이 오지 않나요? A, B는 고정이 됐고 저 점 P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점인데 각은 30도를 유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의 세 개를 기준으로 뭘 그리면 되겠어요? 요렇게 원을 잘할 수 있어. 도라에몽 같아요. 원을 그려주면 여기 점 P가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30도 또 이렇게 들어가면 30도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30도 라는 걸 유지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점 P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소리인데 쌤이 하나 물어볼게. 여기 아래쪽 점 P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 이유는 뭐야? A, P 봐봐. P가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 지금 30도입니까? 아니잖아 얘는. 그치? 왜냐면 중심이 여기 있어. 30도면 이렇게 해서 중심각이 몇 도라는 거 알 수 있어. 60도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얘는 뭐냐면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여길 말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지? 그러면은 절대 P, A, B가 뭐가 될 수 없어? 30도라는 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P가 갈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꼭 P가 A, B 위에만 있을까? 그건 또 아니잖아. 어디 쪽에도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이 아래쪽에도 뭐가 그려질 수 있어. 30도에서 여기 점 P는요. 충분히 아래쪽에도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점 P의 자체는 위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아래쪽에다가도 뭐 어떤 형태, 원의 형태가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요거 눈사람 모양 있지? 요렇게 점 P의 자취를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괜찮아? 그럼 다시 갈게요. 요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기본 문제 11-16번 여기다가 쌤이 한번 써볼게. 기본 문제 11-16번 여기다가 쌤이 조금 작게 그리고 다시 여기다 조금 더 크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게요. 봐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극장이 이렇게 있대요. 극장이 있는데 1등석을 만들 건데 그 1등석을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 일부를 이 길이는 뭐 12m, 이 길이도 12m. 그런데 여기는 이제 6이라고 이렇게 잡을 거고 그 6이라는 여기의 점을 A,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는데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등석을 어디에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저 세타가 15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거나 이상이구나. 세타가 15도 이상, 30도 이하일 때 그 세타의 범위에 있는 영역을 지금 1등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1등석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누가 머리가 좋은가 한번 볼까? 세타가 15도일 때가 이 영역이 더 넓게 나올까? 세타가 30도일 때가 이 영역의 넓이가 더 크게 나올까? 15도일 때가 영역의 넓이가 더 크겠지. 왜냐면 30도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데 15도가 되려면 더 멀리 나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15도일 때가 훨씬 더 넓이가 크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아 그래? 그럼 15도일 때는 대충 한 요런 느낌.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세타가 들어갈 때 여기의 각도가 지금 15도일 때야 라고 이렇게 잡는다면은 지금 15도인 영역의 넓이는 전체적으로 얘가 돼. 근데 여기를 다 잡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3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주각이 15도야. 그럼 느낌 왔지? 여기에 뭐가 있어? 중심이 있는데 중심각은 몇 도라는 소리야? 그렇지. 중심각은 30도라는 소리인 거지. 원주각이 15도니까. 그러면 여기에 30도가 되는 영역은 아마 요렇게 해가지고 원의 일부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세타가 15도 이상 30도 이하라는 소리는 어느 영역을 너네한테 구하라는 소리냐면 여기 영역인 거야. 여기. 여기 영역만 지금 뭘로 보겠다? 1등석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너는 뭐 하면 돼?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돼.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원이 아니에요. 그치? 정확히 말하면 얘가 지금 뭐야? 일자로 잘렸기 때문에 원의 넓이로 접근을 했다가는 우리 망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됐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이쪽에다 쌤이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일단 뭘로 일정해? 6이라는 이 길이는 6 일정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뿅 해서 쌤이 큰 원을 하나 한번 그려볼게. 오늘따라 원이 뒤지게 안 그려지네. 자, 큰 원을 하나 쌤이 요렇게 해서 일단 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고,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가 몇 도? 이 각도는 15도 해가지고 15도인 영역의 넓이를 쌤이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 자추를 표현을 했고, 이제는 그 30도가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30도가 되는 데를 찾으려면 일단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 원주각이 15도니까 중심각이 얼마가 되는? 중심각이 여기가 30도가 되는 여기서 또 이러한 원의 형태, 얘네들을 다 지나는 이러한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다 치워.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15도에서 30도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각은, 그 넓이는 어디라고? 여기. 열기를 우린 넓이를 구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야. 괜찮아? 그럼 한번 가볼까? 일단은 먼저 전체 있잖아요. 전체 하얀색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하얀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지름 길이가 필요한데 그 반지름 길이가 지금 없어요. 그치?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얘가 뭐라 그래서 쌤이? 이 하얀색 원, 얘가 만약에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얀색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심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하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하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저기에서 여러분들 뭘 찾을 수 있을까?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함으로써 아랫값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제2 코사인 법칙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얘를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아요. 36이라는 적값은 r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배의 r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제곱의 값을 구해주시면은 아마 r제곱은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계산돼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36 2 플러스 루트 3 이라고 여러분들이 r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쌤 저는 r제곱 말고요 아랫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아랫값을 구하려면 루트를 한 번 더 씌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중분호로 문제가 바뀌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버버버 거리겠지. 이 문제 잘 생각해봐. 지금 너한테 아랫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의 입장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을 항상 제곱을 하지 반지름의 형태로는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꾸역꾸역 아랫값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쌤 이 전체적인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쌤의 접근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를 뺀다가 아니고요. 여기를 빼고 부채꼴, 피자 한 조각 모양을 뺀 부채꼴을 일단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쌤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이 전체 이거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는 여기 빨간색 있잖아. 여기 지금 요 빨간색을 나는 뺄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전체 여기 하얀색 넓이를 다 구하려면 일단 요 피자 한 조각 모양을 뺀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만 다시 더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가볼게. 일단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의 넓이가 r제곱 파이였기 때문에 r제곱이 36,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이거든요. 여기에다가 36, 2 플러스 루트 3, 파이. 얘가 일단은 전체 원의 넓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쌤이 피자 한 조각을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30도라는 그 크기는 얼마냐면은 얘를 전체를 12등분한 것 중에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진다는 소리는 12등분한 것 중에 11개가 남아있다라는 소리일 테니까 그게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요거를 뺀 넓이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 거기에다가 쌤이 뭐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삼각형의 넓이만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 두 변 길이 알아? 거기 사이에 끼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2분의 1 r제곱이니까 r제곱 사인 30도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지금 뭐야? 전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 하얀색 부분에 여기 지금 하얀색 여기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 중에서 저기 있는 원을 빼줄 거거든. 노란색을 빼줄 거야. 이번에는 이 노란색을 빼줄 거라고. 이 노란색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란색을 한번 쌤 빼야 될 건데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뭘 구해야 되면 이게 30도잖아. 이 노란색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어? 중심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원주각이 30도다 보니까 쌤이 저기 있는 얘를 연결을 함으로써 뭘 찾았냐면 여기 중심각이 지금 몇 도라는 거? 60도라는 걸 찾았다고. 그럼 너넨 저걸 보자마자 아 반지름이 얼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훈지 반지름 얼마예요? 네? 다시요. 저 노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안 보여. 지혜, 반지름 얼마야? 안 보여. 태연이, 반지름 길이 얼마야? 안 보여. 난리 났어. 그다음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r을 구할 때 니네 뭐 썼니? 제이 코사인 법칙 썼지. 그럼 이 똥멍청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여기서 이 r 길이를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또 제이 코사인 법칙을 들어가려고 해. 뭘 안 봐서. 각도를 안 봐서 그런 거야. 얘 지금 몇 도야? 60도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충분히 뭐로 같은 거야? 반지름 길이로 같은 거야. 무슨 삼각형이야, 태연아? 와우. 60도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럼 여기 각이랑 여기 각도 똑같겠죠? 그럼 세 내각의 크기가 60도로 일정할 거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얘기 안 해도 여기 지금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6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쌤이 저기 노란색 뺀다 그랬지? 그럼 저 노란색을 뺄 땐 또 어떻게 들어가면 돼? 자, 노란색 똑같이 들어간다. 저 노란색 들어갈 때는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r제곱 파이 그러면 36파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60도가 빠졌다라는 소리는 6분의 1이 빠지는 거니까 6분의 5만 남아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이게 지금 원의 넓이입니다. 아니, 원이 아니라 요 부채꼴. 거기다 삼각형 넓이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4분의 루트 3 a제곱 정삼각형 넓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됐어? 얘가 정답이야. 이 문제의 정답. 저거 다 정리해서요. 네, 정리해서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됐나요? 쌤, 저 윗줄 대괄호로 돼 있는 거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가 빠지고 뭐가 더해. 얘는 뭐야? 그거는 흰 원의 전체 넓이. 흰 원 전체 넓이 말고 여기 요거 뺀 거. 요거 피자 한 조각 빠진 거.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삼각형 넓이를 빼면.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란색을 빼주면 되는 거고. 됐어? 이거 식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세요. 두 문제. 자, 연습 문제를 쌤이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그 연습 문제 11-10번 있거든요. 연습 문제 11-10번. 그거는 없애세요. 얘는 하지 마. 얘는 너무 문제가 좀 더럽게 나올 것 같으니까 풀이하는 것도 복잡하고 하니까 연습 문제 11-10번은 하지 마시고 쌤이 지금부터 문제를 한 땀 한 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부터 할 거냐면은 11-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11-3번. 자, 연습 문제 11-3번은 각비가 60도고 각시가 45도래요.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105도. 나머지 한 각은 얼마일까? 75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슨 삼각형 그려줘도 돼?
예각 삼각형 그냥 그려줘도 되겠지? 그래서 ABC를 쌤이 여기다 할게. A, B, C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B에 대한 각이 60도, C에 대한 각은 45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C의 변 BC 위에 꼭지점 BC가 아닌 점 P가 내가 지금 아무거나 P를 하나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P 하나를 잡고서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 AP를 연결을 해. 저거 지금 이름 모르는 선분인 거야. 쌤이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야, 태연아. 아마 태연이가 안 본 내용 중에 있을 텐데 선분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쌤이 쭈루룩 설명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ABP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하고 ACP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비를 구하래요. ABP 여기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하고 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비교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접원의 반지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럼 쌤 본능적으로 하라 그랬지. 그렇지. 외접원 반지름이 언급이 돼 있다. 그럼 본능적으로 뭘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라? 사인 법칙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PC하고 사인 법칙 어떤 걸 내가 이용을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60도 대응되는 변 AP 45도 대응되는 변 AP 약간 느낌 오지 않아? 그치? 그럼 쌤이 요렇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삼각형에서 써먹을 거냐면 삼각형 우리 지금 A, B, P에서 쌤이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사인 60도 분의 뭐가 저기 있는 AP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ER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여기 ACP라는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사인 45도분의 선분 AP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ER2가 된다는 소리지. 나한테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 B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쌤은 두 개의 정보를 뭐 할까? 당연히 나누겠죠. 위에 거 아래 걸 나눠주는 거야. 그럼 AP가 같은 선분이니까 약분이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지금 좌변의 상황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사인 60분의 뭐가 되는 거야? 사인 45도가 될 것이고 우변의 상황을 정리하면 2하고 2가 약분이 되면서 예쁘게 R2분의 R1이라고 해서 비율이 나오겠죠? R1분의 R2, 아니 뭐야, R2분의 R1이라고 비율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러분은 몇 대 몇이다 라고 답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기본 문제 11-4번 봅시다. 아니, 기본 문제 아니지. 연습 문제 11-4번. 연습 문제 11-4번은 AB하고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로그 2 사인 A 마이너스 로그 2 코사인 B 마이너스 로그 2 사인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릿속으로 내가 그냥 한 요런 모양의 ABC에 대한 삼각형을 AB하고 뭐가 똑같다 그랬어? AC하고 AB하고 AC 이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는 여기는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거 그걸 아마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걸 수도 있어. 됐지?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로그 거리고 있는데 로그 빼기 로그는 뭐 하는 거야? 진수 길이의 나눗셈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로그 2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인 A 마이너스 로그 2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코사인 B 마이너스 로그 2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인 C의 값을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밑을 로그 2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쌤이 싹 다 예쁘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마이너스라고 이 와중에 우리 태연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죠? 로그 빼기 로그라고 해당되는 코사인 B와 사인 C는 어디로 가야 돼? 진수 분모로 가야 되는 거지. 까먹었어? 로그 빼기 로그면 진수가 분모로. 로그 빼기 로그는, 그치? 그러면 여기 사인 A만 분자에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코사인 B하고 여기 있는 사인 C는 분모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괜찮지?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값을 구하래. 저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C에 대한 각은 어떻다 그랬지?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쌤 그럼 저기 있는 이 B랑 C를 쌤이 인위적으로 얘를 내가 세타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도 세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각 A는 뭐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다시 좀 식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넣어봐요. 뭘 넣어? 저거 전개라고. 전개 한번 해볼까? 간다.
자, 로그 2에 쌤이 뭔 짓을 이제부터 할 거냐면 코사인 B, 사인 C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A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 A 같은 경우는 그 사인 2파이, 아니 미안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바꿀 수 있어. 그지? 아니구나. 아니요, 각변환 해주는 게 맞는데 잠깐만, 2세타에 대한 뭔가가 없지 지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 잠깐만,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값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 잠깐만. 각 B하고 각 C가 똑같다고 쌤이 지금 변 길이로 다 싹 다 바꾸려고 그랬거든. 근데 변 길이로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얘가 문제가 되네. 그럼 이렇게 할까? 변 길이로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인 A를 쌤이 예를 들어 2R분의 A 라고 나타냈어. 그리고 저기는 코사인 B는 너네 알고 있겠지만 제2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코사인 B는 뭐라고 들어갈 수 있어?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 맞고, 그 다음에 사인 C자리가 뭐가 들어가는데 사인 C자리가 2R분의 C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2R 약분이 되는 거 보이고, 여기는 C, 여기는 C, 이것도 약분이 된다라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A는 약분이 안 되네. 되는 거 아니야? 1분의 A잖아요. 아니 약분된다는 거는 왜? A는 약분 안 되지. A분의 1이 분자로 가면은 A로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놀라운 사실. 아, 그렇네. 놀라운 사실. 여기 길이가 얼마야? C고 이 길이가 얼마야? B야. B하고 C는 어때? 같아. 그럼 이거 보여? 어머. 그럼 그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 얘가 약분이 될 수 있어? 다시 약분이 될 수 있어. 그럼 미지수 지금 전부 다 없어진 거 보이지? 그럼 남는 건 상수만 남아있다는 소리네. 자, 간다. 로그 2에 여기는 없어. 근데 얘가 요거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로그 2에 얼마? 2. 그럼 정답은 얼마? 이렇게 여러분 답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2번 봅시다. 지금 A가 120도고 그 다음에 A가 4이고 전피가 변 AC 위를 움직일 때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의 상황은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저기 있는 저각을요 굳이 뭐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바꿀 필요까지는 없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120도래요. 여기 있는 각을 문제가 제시해줬습니다. 120도야 라고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대응된 변 길이는 4야 라고 제시를 해줬어. 그치 얘들아?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랬니? 지금 전피가 AC 위를 움직인다고? AC 위를 움직인다고? 전피가 여기 AC 위를 이렇게 움직여. 근데 문제에선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중선 정리? 근데 이제 봐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중선 정리라는 거는 얘가 중선이 됐을 때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었던 거였죠. 그치?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 아니다. 중선 정리를 활용을 할 수 없겠다. 왜냐면 중선 정리는 정말 그게 중선일 때만 가능한 조건이니까 얘는 지금 중선이라는 말이 없었고 이 P가 충분히 여기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뭔가 변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 봐봐. 여기다가 쌤이 다시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저희가 하나의 삼각형에서만 관찰을 하는 거지. 뭐? 그냥 얘에서 오롯이 여기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는 BP제곱은 이라고 들어가면 BP제곱은 이라고 들어가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니까 뭐 x의 제곱 더하기 16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고 마이너스 2배의 뭐 8x 아까 코사인 얼마라고? 30. 얘가 코사인 여기 30, 코사인 30은 얼마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 플러스 16이라고 들어갈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라는 극값이 x를 제곱을 하는 거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 플러스 16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서 뭐 x가 얼마일 때야 얘는? 미분하면 4x 마이너스 4루트 3이지. x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그래서 루트 3은 충분히 될 수 있죠. 이 x의 값은 지금 0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니까 루트 3분의 4까지가 가능하니까 x에 대한 범위가 0보다는 크고 지금 루트 3분의 4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는 그 x 루트 3일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소리인데 뭐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쌤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 하나의 삼각형 있지. 요거 하나의 삼각형으로 충분히 bp제곱이랑 cp제곱에 대한 관계를 찾을 수 있을 테이니 저기 있는 cp를 x로 잡음으로써 문제를 제2코사인 법칙을 도입시키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이번에는 11-5번 한번 보자. 태연이 지금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답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워? 어떤 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은 알 것 같은데요. 어. 중간에 붙이나 그거나 그건 네가 안 외워서 그런 거잖아. 근데 미쳐버리겠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외워. 너 다음 시간에 너 혼자 백지 테스트 따로 볼 거야. 알았지? 삼각형과 삼각함수 강의 다시 봐. 네. 알았지? 그래서 백지 테스트 너 혼자만 다 따로 본다. 알겠지? 자, 볼게요. 연습 문제 11-5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4인 정삼각형 ABC의 둘레를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B를 향하고 Q는 동시에 꼭지점 B를 출발해가지고 C를 향한대요. P의 속력이 Q의 속력의 2배일 때 점 P가 B에 도착하기 전에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얘는 정삼각형이 지금 제시되어 있네요. PQR이라는 정삼각형이 있는데 PQR 아니 ABC야. ABC라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14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점 P가 어디서 어디를 이동을 하냐면 A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B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 P가 A를 이동해서 B를 향해 가고 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간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점 Q가 B를 출발을 해가지고 C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점 P의 속력이 점 Q의 속력의 2배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이 그림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야. 쌤이 궁금한 건 그거. P의 속력이 Q의 속력의 2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둘 수 있을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거 Q 저기 속력 EAA로 두고. 그지? 속력이 2배가 된다는 소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몇 배가 된다는 소리야. 2배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속력이 얘의 속력의 2배가 얘가 더 개빠른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이만큼인데 뭐 예를 들어 얘가 x만큼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을 한 셈인 거야. 얘는 2x만큼 이동을 한 셈인 거지. 속력이 2배니까. 그걸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는 이거의 최소거리거든요. 그럼 무슨 삼각형을 하면 돼?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지. 여기 몇 도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삼각형이라고 나오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만 알아 너네가. 근데 지금 정삼각형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저 내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로부터 뭔가를 활용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정삼각형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럴 때는 정삼각형이라는 말 나오면은 그냥 다 써. 60도라는 걸 다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특히 삼각형과 삼각함수 단원을 풀 때는요. 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을 반드시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문제를 풀면 아 이거 60도였지? 라고 인지가 돼. 물어봐. 쌤이 야 정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니? 그럼 60도야. 대답은 해. 근데 그걸 문제에 적용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넘어갈게요. 그 밑에 있는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연습 문제 11-9번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11-9번.
연습 문제 11-9번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삼각형 ABC에서 B 더하기 C 대 그 다음에 C 더하기 A 대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몇 대 몇 대면? 4대 5대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한테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쌤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 사인 법칙에 의거하면 이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라고 얘기하지? A 대 B 대 C.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얘는 변 길이 B가 사인 값과 똑같다. 사인 값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길이 B가 각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쌤이 이거 그때 설명하면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어찌 됐건 간에 자,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비례식이 도입이 됐잖아요. 비례식이 나한테 제시가 돼 있다. 그럼 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은 뭐냐면 비례상수를 도입하는 거야. 비례상수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그 값이 얼마일지를 내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 대 A 더하기 B가 지금 비율이 4대 5대 6이라는 소리는 실제로 B 더하기 C가 4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4의 배수라는 소리인 거고 C 더하기 A도 5의 배수라는 소리인 거고 A 더하기 B도 6의 배수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도입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B 더하기 C는 4K요. 비례상수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몇 K? 5K요. 그 다음에 저기는 A 더하기 B는 6K요. 여기서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비례상수를 도입을 했어요. 쌤이 K라는 걸 도입시켰는데 K는 절대 뭘 수는 없어? 0일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러니까 K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대로 나눌 수도 있고 분모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쌤이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뭐 할래? 그렇지. 여기에서 연립을 하는 거야. 다 싹 다 뭐 할까? 더해. 더하면 A도 몇 개? 2개. B도 몇 개? 2개. C도 몇 개? 2개. 4, 5, 6 더하면 얼마인가요? 15. 그럼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5K.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다라면 2분의 15K가 불편해. 잘 봐. 비율이 제시됐다라고 얘기하면 내 맘대로 막 바꿀 수가 있어. 실수 배를 했을 때 4대 5대 6이라는 거는 8대 10대 10이랑도 똑같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수가 나왔다? 그럼 센스 있게 좀 바꾸세요. 뭐로? 4K는 8K로, 그다음 5K는 10K로, 6K는 12K로 이렇게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깔끔하게 나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0K거든. 근데 30K를 절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젠 여기에 15K라고 쓸 수 있다라는 소리야. 됐지? 그럼 사이즈 다 나와. A 값 얼마야? 7K. 그 다음에 B의 값은 얼마야? 5K. 그 다음에 C의 값은 3K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A 대 B 대 C에 대한 비율을 구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또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저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쌤이 지금 비율을 알려줬어. 길이 B를 알고 있잖아.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뭐 쓸 수 있지? 그렇지.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삼각형을 쌤이 이렇게 하나를 잡아보면 뭐 A, B, C라고 들어가서 세 변의 길이비를 알고 있어. A가 7K래. 그 다음에 B가 5K고 C가 지금 3K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나한테 각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각 A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편안하겠네요.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 코사인 A는 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코사인 A는, 그럼 여기 코사인 A는 2배의 3K, 그 다음에 5K, 그 다음에 또 제곱하니까 9K의 제곱, 그 다음에 25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9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코사인 A 나왔지? 코사인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 문제,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코사인 A의 값이 얘들아 뭐 3분의 1이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너네한테 사인 A 구해봐. 그럼 어떻게 구할래?
정답이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버버버 거리는 애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뭘 그려? 삼각형 그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코사인 A가 3분의 1이래.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루트 2라는 거 아니까 사인 A는 3분의 2루트 2, 탄젠트 A는 2루트 2요 라고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인 A는 1 코사인 제곱이요.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버버거려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코사인 A 값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뭐 나오니? 얘 음수 나와요. 그럼 A가 무슨가? 둔각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사인 A의 값은 양수야. A는 사실은 사인 A는 사인의 값은 둔각이든 예각이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호에. 그치? 탄젠트는 조심해야겠지? 그치?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 고려해서 답 내주시면 충분히 답은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쌤이 이번에는 11-14번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1-10번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연습 문제 11-14번으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11-14번은 각 B가 60도인 삼각형 ABC의 각 B의 이등분선이 변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B가 좀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각 B라고 잡아주시고 뭐 ABC라고 잡았을 때 각 B가 60도인데 그걸 지금 몇 등분한다? 아니 뭐 한다 그랬어? 각 B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각 B의 이등분선, 각 B의 이등분선 이렇게 들어간대. 각을 정확하게 반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 하냐면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는데 AD 대 DC가 1대2래요. 물론 쌤이 지금 반대로 좀 그리긴 했지만 AD 대 DC가 1대2다 라고 해서 길이 B에 대한 비율을 알려줬어. 나한테 물어본 건 AB 대 AC는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B 대 AC는 얼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냐면은 비율로서 우리가 지금 다 따져줄 수 있잖아요. 쌤이 비율이 나오면 뭘 도입시킴으로써? 비례상수를 도입시킴으로써 니네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1대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뭐 니네 맘대로 편안하게 잡아. 뭐 할까? K. 그래. 여기를 K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2K라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저게 지금 내각 이등분선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 내각 이등분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는 그 비율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1대2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도 K, 2K라고 잡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여기선 다른 걸로 뭘로 잡을까? A, 여긴 A, 그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할까? 코사인 써서 여기는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그치?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한 게 뭐였지? AB 대 AC. 그러니까 A하고 결국엔 A하고 K에 대한 관계를 찾으라는 소리네. 그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니야, 제2 코사인 법칙 하자. 그러니까 쌤은 내각 이등분선 나오면 항상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넓이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이 이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모아 더한 게 전체 넓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러면 또 번거로운 게 이 길이에 대한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코사인 제2법칙으로 각각을 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코사인 제2법칙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기준이 되는 게 뭐? BD. 그러니까 이 문제는 BD의 제곱은 이라고 해서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지. 첫 번째 BAD에 대한 삼각형으로 들어간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 BD 제곱은? A제곱 플러스 K제곱. 잠깐만, 그럼 또 문제 있지. BD 제곱은 이라고 들어가면. 코사인 30도로. 그렇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렇지. BD 제곱은 하면은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는데 나 지금 또 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얘로 하자. 코사인 30도는 그럼 뭐라고 들어가? 여기도 도입시킬까? 그냥 뭐라고 할까? 여기 B라고 쌤이 도입시킬게. 그럼 한번 해봐봐. 이 A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옆에 있는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다면 2배의 이 AB분의 또 뭐라고 들어가?
4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식 정리할 거 좀 정리해볼까? 일단 2ab 싹 다 약분을 시켜버릴 수 있다는 소리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좌변에서 남은 상황은 뭐가 되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2라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변에서 남은 상황은 2가 있거든요. 그럼 얘 하면 얼마야? 얘 하면 2분의 b제곱, 얘 하면 뭐야? 이렇게 되겠네. 이 상태에서 뭘 써야 될까? 코사인 30도랑 그러네. 코사인 30도는 우리 보고 진짜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던 거네. 그치? 코사인 30이 얼마니? 2분의 1 그걸 쌤이 안 써먹었네.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으로 같았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 써먹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건 없니? 한 번만 얘들아 생각해줘 봐봐. 넓이 해서 저거 B로 두면은 2분의 1 AB 사인 30도는 2분의 1 2AB 사인 30도 해서 전체니까 그래서 전체는 2분의 1 A 곱하기 2A 곱하기 사인 60도 맞네? 그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쌤이 아까 전에도 저거 넓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코사인 제2 법칙을 이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넓이로 다시 한번 가보자. 내각 이등분선 나왔으니까. 그럼 전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삼각형 A, B, D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B, C, D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1 뭐라고 들어가? 얘 곱하는 거니까 2a 제곱, 그 다음 뭐 들어가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 삼각형 ABD는 뭔데? ABD는 2분의 1 AB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들어갈 거고, 삼각형 BCD는 뭔데? 2분의 1 2AB의 2분의 1을 앞으로 뺐으니까 2AB의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다 약분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지금 보니까 A 거리고 있는데 A는 전부 다 양수니까 없앨 수 있어. 그럼 A 약분, A도 약분 시킬 수 있어.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면 루트 3A는 아니지. 2 루트 3A는 이라고 들어가면 여기서 남는 건 뭐만 남아? B만 남고, 여기서 남는 건 뭐만 남아? 2B만 남아. 됐어? 그럼 A하고 B에 대한 관계가 나오네요. 그치? 근데 A하고 B에 대한 관계 나오면은 뭐 우리 지금 써먹을 수 있어. 뭐 할 수는 있겠지. 이제 코사인 제2법칙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A하고 B에 대한 관계 나오면은 2 루트 3A가 지금 저기 있는 3B래요. 2 루트 3A가 저기 있는 3B래요. B를 바꿔? B는 얼만데? 루트 3분의 2. 위에 넣어. 해서 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K에 대한 관계는 충분히 제2 코사인 법칙하면 K하고 A에 대한 관계가 충분히 나오겠지. 너네가 편한 걸로 해. 알았지?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11-17번 봅시다. 11-17번은 별표. 그 연습 문제 11-17번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이 한 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너네가 꼭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된 거냐면은 이렇게 수직, 근데 이렇게 내려서 수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 수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뭐냐면은 ABC 어디? 여기를 세타? A, B, C, D, E, F D, E, F 이렇게 잡으면서 나한테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율을 하나 알려줬어요. 수선의 발에 대한 비율을 알려줘서 4대 3대 2다. 수선의 발이 여기 AD도 있고 BE도 있고 여기 CF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4대 3대 2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여기가 쌤이 그거 비례상수 도입해서
4K, 여기는 3K, 여기는 2K라고 이렇게 도입을 시킬 수도 있겠지.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수선의 발이 제시돼 있어, 얘들아. 수선의 발이 제시돼 있어. 수선의 발이 제시돼 있다면은 뭘 쓰라는 소리일까? 수선의 발은 보통 뭐 할 때 우리가 수선의 발을 많이 활용을 하죠? 길이? 어떤 길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럼 그 길이가 하는 역할이 뭐야? 높이. 높이를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죠? 넓이. 수선의 발이 제시돼 있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넓이를 활용하라는 소리야. 수선의 발이 제시돼 있다라는 소리는 넓이를 활용하라는 소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뭐 어떻게 다양하냐면 지금 이 삼각형 보여? 얘하고 혹시 얘 보이려나?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닮은 관계야. 3대4의 닮은 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고 또 뭐 물론 이 삼각형이랑 전체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도 뭐 닮은 관계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기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야. 넓이를 활용하면 이건 그냥 쉽게 풀려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 ABC에 맞춰집니다.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활용하시면 돼요. 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요. 다양하게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저 넓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A에 대응된 변의 길이 A, B에 대응된 변의 길이 B, C에 대응된 변의 길이 C라고 변 길이를 저렇게 ABC라고 도입을 좀 시켜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삼각형 ABC는 자 여기는 A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해 봅시다. A를 이용한다라는 소리는 밑변은 A로 본다라는 소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뭐라고 들어갈 수 있어? 높이 얼마야? 4K, 이땐 4K. 자, B를 이용해서 표현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높이 얼마? 얘가 밑변이라는 소리는 얘를 연장을 해가지고 수선의 발 내린 게 높이가 된다는 소리라서 그때는 높이가 3K가 되는 거야. 얘를 연장을 한 다음에 높이를 수선에 발 내린 거라고 얘기를 했듯이 얘를 연장을 한 다음에 높이 수선에 발 내린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3K가 높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분의 1 밑변기를 C로 보면 높이는? 다 같아.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너네가 뭘 할 수 있을까? ABC의 관계. A, B, C의 비율을 알 수 있어. 몇 대 몇 대 몇인지. 다시 갈까? 어디 갈까? 여기 갈까? A하고 B하고 C에 대한 길이 B를 알면 우리 뭐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코사인 A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코사인 A를 구하면 당연히 뭣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인도 구할 수 있겠지. 사인 구하면 뭐 알 수 있는 거야? 넓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어찌 됐건 간에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사실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넓이를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럼 코사인 세타니까 충분히 얘네들의 비율의 자체만으로 제2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 11-20번. 연습 문제 11-20번. 연습 문제 11-20번 보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 나왔네요. 외접원 나오면 일단 뭐부터 생각해 볼 생각? 사인 법칙 사인 법칙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삼각형 ABC의 외접원에 대하여 호 AB, BC, CA의 길이가 각각 3, 4, 5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제발 여러분들이 제발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외접원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지금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삼각형을 제시를 해줬다라는 거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줬는지 그 다음에 혹은 호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줬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변 길이냐 호 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호 길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각형 ABC가 있었을 때 이 호가 3, 이 호의 길이가 4, 이 호의 길이가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시 우리가 맨 처음 삼각함수 시작을 할 때 쌤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각,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L은 부채꼴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됐죠? L은 R세타라고 들어갔거든. L은 R세타라고 하면은 지금 외접원을 쌤이 딱 그렸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R이 일정하다는 소리네.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에 대해서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비례한다? 세타의 값에 따라서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 세타는 뭔데? 중심각이거든. 원을 그려놨기 때문에 정말 울트라 캡션 짱 중요한 게 뭐라는 소리야? 바로 원의 중심이라는 소리야. 호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줬다라는 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찍어가지고 뭘 구하려고 했어야 돼? 여기 있는 그렇지 중심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야. 중심을 연결할 것.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이 길이가 제시돼 있잖아. 길이가 제시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제2법칙이나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맞는데 호의 길이가 제시돼 있으면 무조건 뭘 찍으라고? 중심을 연결을 함으로써 삼각형을 쪼개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으로써 중심각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됐지? 3, 4, 5야.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전체 지금 이 각은 몇 도냐면은 2파이 360도잖아요. 다 더하면 몇 도야? 이거? 얼마야? 12지. 그러면은 360을 12등분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몇 도씩 나눠 갖는 거야? 30도씩. 그러면 호의 길이가 3이라면 여긴 얼마야? 90도.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 여기 4는? 그렇지. 120. 그 다음에 여기는 5는? 15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지. 나한테 구하라는 게 삼각형 ABC의 넓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길이를 뭐라 그래 우리? R이라고 해. 여기도 R이라고 하고 여기도 R이라고 해 얘들아.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삼각형 넓이 뭐야? 2분의 1 R제곱 사인 90, 2분의 1 R제곱 사인 120, 2분의 1 R제곱 사인 150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런데 R이 뭔데? 3일 때. 야, 세타는 얼마야? 아니, R은 얼마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세타가 얘 얼마? 하나만 아무거나 잡아도 돼, 부채꼴. 세타 이거 지금 여기 세타 얼마 이거? 90도. 2분의 파이. L이 얼마라고? 3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 얼마야? 파이분의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반지름 길이는 파이분의 6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 푸세요. 그럼 끝이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음... 11-27번 볼게요. 연습 문제 11-27번. 연습 문제 11-27번 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습 문제 11-27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가 5고 BC가 4고 CD가 3이고 DA가 2일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에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삼각형 아니 사각형을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길이가 A, B가 5 A, B가 5 그 다음에 BC가 4 얘보다 조금 더 작게 BC 이게 4 얘는 5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가 3 너무 작아졌니? AD가 2잖아, 그지? 그래, 좀 더. 그 다음에 AD가 2.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대요. 그랬을 때 나한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네. 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BD를 그어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라고 나온다면은 딱 하나야. 뭐? 내가 지금 그 넓이? 보조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조선으로 얘가 지금 A잖아, 각이. 그럼 여기 각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80.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각이 될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비로소 뭘 쓸 수 있을까? BD 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뭐 마이너스 2배 딩딩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그럼 여기도 BD 제곱은 얘제곱 하는 여기 이후에 가서 지금 1번은 제2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몇 번 써야 돼? 2번 사용함으로써 뭘 구한다? 코사인 A의 값을 구한다. 자, 2번 보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면 한 번에 갈 수 없고 이 삼각형 따로 여러분이 넓이 구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A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사인 A의 값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럼 나 충분히 사인 A의 값 구해서 여러분 답하시면 끝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넘어가서 11-28번 한번 봅시다. 후자. 아우, 지휘가 상당히 더럽네요.
니네 학교도 이런 칠판이야? 아니면 화이트보드예요. 그럼 수학도 화이트보드로 하는 거야? 얘는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학생활. 그지? 저기 지금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아. 저 쌤 남자친구가 언제쯤 사준 거지? 한 2번인가 3번인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다 줬던 것 같은데. 또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응. 이거 조용한데요?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10 밖에 안 돼. 프리케어 그건데 강아지 털 하는 방법. 근데 저거 지금 필터를 갈아야 돼. 안 간 지 한 1년 되신 거 아니에요? 1년까지는 아니고 한 9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산 지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쌤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저거 지금 바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11-28번. 너네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꿔야지. 필터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가 1이고 A, D도 1이래요. 그랬을 때 B, C는 2고요. A하고 B는 90도인 사다리꼴 A, B, C, D가 있다. 변 A, D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B가 X고 그 다음에 PC가 Y라고 할 때 X,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연습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도 1이었잖아. 1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숑 해서 지금 P라는 점이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했고 여기 1이라 했고 여기도 1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라고 얘기했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이제 세타라고 가정을 하는 거 세타라고 일단 가정을 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그 넓이에 대한 얘기를 살짝쿵 했는데 그 넓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면은 넓이 S가 2분의 1의 X, Y의 사인 세타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넓이가 얼마죠, 쟤? 지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어쨌거나 X, Y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 Y는 2라고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다 2를 곱하고 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 Y는 사인 세타분의 2라고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한 범위를 찾으면 될까? 사인 세타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인 세타가 이 세타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관찰하시면 되는데 P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소리야. 여기에 만약에 P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겠지. 보여? 그럼 그때 세타는 몇 도야? 45도. 1이고 여기가 2니까 뭐 나왔겠지. 그치? 아니야. 2라는 길이가 빗변일 때가 2인데 그게 아니잖아. 빗변이 2가 아니잖아. 1대 2대 루트 5야 얘는. 그렇지. 야 모르겠어. 뭐 애매한 각이 나와. 여기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야. 계속 움직였다가 여기일 때는 어떻게 되나? 여기 그럼 세타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럼 그때는 또 몇 도야? 45도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얼마니? 90도인가? 얘가? 여기 루트 2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야? 90도. 내려 수선의 발. 그럼 여기 45도. 여기 45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90도. 그럼 90도 되고 여기에 어떤 각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내려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사인 세타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니네가 알겠지만 이 각도가 여기일 때가 가장 어떨까? 가장 작겠죠. 그래서 각이 점점 뭐 한다라는 소리야?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커진다는 소리야? 사인 90까지 커진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90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에 대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가 사인 세타가 가장 작은 값인 거야. 그게 얼마야? 얼마야?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5. 여기가 2니까 루트 5분의 2. 얘가 가장 작은 값. 그래서 어디까지? 1까지가 가장 큰 값이 된다는 소리야. 사인 세타가 범위가 이거래요. 나한테 이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하라? 역수를 구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역수를 구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 분의 1에 대한 비율을 구하면은 뭐부터? 쟤도 같이 뒤집어야지. 2분의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거기에다 뭘 곱하래? 2를 곱하래요. 2 곱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루트 5까지. 그게 정답이었어요.
별로네요. 됐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11-29번. 이건 예전에 한번 풀지 않았니? 우리 반은 안 풀었나? 네. 처음이야. 자,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11-29번은 뭐냐면은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쌤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경사도가 있었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고 여기 수직 이렇게 경사도가 있었는데 여기가 A고 얘랑 평행하게 숑 가서 여기가 B 지금 도착 지점이 B인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너무 급한 나머지 조금 우회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딩딩딩딩이 있고 여기서도 좀 더 내려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밑에 내리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렇게 연결을 해서 수직.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금 떠 있고 얘가 좀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내려.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가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이 높이하고 여기는 이 높이가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회한다 그랬잖아. 여기 요만큼의 높이가 요만큼의 높이랑 같은 상황인 거야. 눈에 잘 보여야 될 텐데 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그림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보여? 뭔 말인지? 네. 이렇게 하면 좀 눈에 보이려나? 입체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됐나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 돌아가는 그 도로의 길이를 좀 구해봐라. 이 도로의 길이 요거 노란색 요거 노란색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한 땀 한 땀 길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일단 37도래요. 얘가 37도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이 길이 있잖아요. A, B하고 그냥 바로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길이는 지금 500이야. 저기 있는 노란색 길이를 한번 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12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12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각도 12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길이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사인 12도, 사인 37도만 알려줬고. 그지? 뭘 하나 알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나한테 준 게 사인 12도 알려줬어. 사인 12도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 0.2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사인 37도 알려줬어. 걔는 지금 0.6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소린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건 500 저거 하나야. 일단 쌤은 처음에 뭐부터 들어갔냐면 여기 길이가 지금 500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얘가 지금 500이잖아. 사인 37, 여기 37도가 있는데 사인 37도로 알려줬어. 사인 37도라는 건 얘분의 얘잖아. 그게 0.6이래. 얘가 지금 500이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를 500을 왜 알려준 거야? 지금 여기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여기 높이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거네? 여기는 높이 H. 이게 얼만가? 봤더니 500분의 뭐라고 들어갈 수 있어? 500분의 H. 500분의 H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사인 37도. 그게 얼마라고? 0.6. 10분의 6. 이렇게 들어간 거네? 그럼 H 얼마야? 몇 배 하면 돼? 50배. 50배 얼마? 30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럼 300이라고 들어갔어. 그럼 300이라고 들어간 상태에서 높이가 여기가 300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할 텐데 여기 지금 보여? 이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300이라는 소리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 길이 A라는 길이를 구해야 되고 이 길이 B라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하고 B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 높이들을 활용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높이하고 여기는 이 높이하고 더했을 때 그게 지금 전체 H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높이가 그대로 가서 여기랑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높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가 12도였거든요. 사인 12도가 0.2래요. 근데 니네 알잖아. 빗변이 A야. 그럼 여기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여기 지금 밑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코사인 12도. 여기 높이는 A 사인 12도.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쌤 빗변을 B라고 뒀거든? 그럼 여기 높이도 B.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 B
사인 12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만 봤더니 A 사인 12도하고 B 사인 12도하고 그 더한 게 높이 30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로 묶은 다음에 사인 12도를 곱한 값이 300이 됐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뭐 구할 수 있습니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 그건 너네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머리가 너무 어려워.